대통령은 사실 나였지만 권력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발전하게 해준 결과가 뭐냐? 우리는 제조업도 너희들이 그 우리 미국에게 받아간 돈을 영국 왕실을 점령하고 영국 왕실을 근거지로 해서 유럽의 7대 왕실을 혼맥으로 점령한 어떤 금융 세력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구조를 보면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우리 한국에 원하는 세계 각국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발설한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 저자 김원동입니다. 관세 인상은 제 책에서도 많이 써놨습니다만 그 책에서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관세 전쟁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에서 어떤 이후에 발생한 걸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세 전쟁은 약 2000년 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귀족들의 사치품의 소비가 그 왕정 국가에 큰 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배층들 간의 하나의 주도권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언한 것은 마치 세계의 수많은 대중들과 어떤 지배자들과의 어떤 싸움으로 우리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2000년과 똑같이 지배자들 간의 주도권 다툼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수많은 수출국가들이 수출국가들에 있는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까요? 큰 회사들이 마치 그 나라 기업인 걸 우리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워싱턴에 있는 월가에 있는 귀족들, 그 금융 세력들의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지분으로 따진다면 소위 그걸 우리는 외국인 지분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16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는 그 수많은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 물건을 갖다 주고 받은 어떤 그 달러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사실 미국의 주류 세력들인데 미국의 수출품을 갖다 주고 관세도 없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 내부에 있는 월가 중심 세력의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의 관세 전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과 지금 세계 각국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우리가 40년 동안 너희들 나라한테 미국의 그 소비시장을 열어줘서 소비시장을 조성해줘서 물건을 사다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 나라는 돈도 많이 벌고 중상층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경제성장도 하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사서 저축도 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너희들한테 발전하게 해준 결과가 뭐냐? 우리는 제조업도 너희들이 그 우리 미국에게 받아간 돈을 자국 내 소비시장에서 쓰지 않고 오직 저축만을 해서 미국은 그게 강달러 현상이 돼서 미국은 제조업이 붕괴되고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서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은 망했다. 그렇다면 너희들 나라 부자 만들어준 우리 미국은 뭐냐? 지금 이제 그러한 미국의 주장과 그 미국의 물건을 갖다 만들어주고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그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물건을 만들어다 줘서 너희들은 아주 맛있게 먹고 소비하지 않았느냐. 그 달러라는 종이에다가 잉크만 입혀서 우리한테 달러를 주고 무의도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에 와서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이 말이 되냐. 심지어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어떤 정치 집단에서는 외환 탈취 포갑이라는 용어까지 피켓을 들고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이런 상충되는 지금의 현재 경제학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너희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갖다 주고 벌어간 돈을
너무나 저축을 너무나 치우치게 한 나머지 결국은 환율 조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피해를 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미국에 투자하라는 돈은 그것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 미국은 그동안 피해본 그 돈에 대한 우리 것을 환수하는 거다. 이런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미국의 투자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의미를 굉장히 저도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아직 서명은 안 한 상태고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서 서명까지 했습니다. EU 국가 32개는 7,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서 이미 약속이 다 됐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외환보 요구를 약 4,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하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약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어떤 외환 위기의 위험성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한테 그 돈을 뺏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등등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5대5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나마 일본보다는 아마 경제력이 좀 낮고 미국에서 그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델 국가로 키워놓은 동맹인데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는 조금 한국의 우호적인 어떤 약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5,500억 달러 원금이 회수된 후에는 1대9로 미국이 9를 가져가고 일본이 1을 가져오는 걸로 돼 있고 우리도 3,500억 달러 원금 회수 이후에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 미국이 이익금의 9, 한국이 1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주 변화무쌍하고 어떤 굉장히 큰 지정학적인 어떤 문명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이런 국제관계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자나 국민들이 현명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를 받은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환율을 원화 절상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바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최중이라고 할까요? 중간 정도를 만약에 우리 원화 환율을 적용해 준다면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정도의 어떤 경제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환율을 중하로 우리를 조금 봐주는 쪽으로 적용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동맹으로서 그래도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한국을 그래도 꽤나 일본 같은 동맹으로 우호적으로 봐준다는 걸로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과거의 경제학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뭐 뺏긴다거나 아주 미국의 어떤 국민 감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어떤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왕따가 되는 막말로 현재를 잘못 판단해서 엄청난 그런 환율 절상으로 인해서 아주 뭐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큰 어떤 그 검토와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 그 음모론 차원에서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이런 얘기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정치적인 용어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마치 음모론을 하면 확인되지 않은 가설로 대부분 잘 모르면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마는데 이걸 면밀히 우리가 추적하고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딥스테이트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선출되지 않는 말하자면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관료들의 그림자 정부다.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정부를 마치고 대통령은 사실 나였지만 권력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번 반복의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이다, 한국이다, 일본이다, 독일이다, 프랑스다, 뭐 여러 어떤 수출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은 마치 그 나라의 그 국가들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미국 월가, 미국에서 제조업이 강달러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웃소싱한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월가 세력들이 그 소위 번거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위 그 나라의 마치 그 기업들을 숙주로 삼아서 자신들의 미국의 재정 적자를 관세 없이 그 수출을 해서 그 번 돈을 조세 피난처에 또 도피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그렇게 버는 기업들이 우리는 소위 딥스테이트, 미국의 어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권력이 아닌 어떤 그러한 용어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 한국 여러 국가들의 수출 기업들이 마치 그 나라의 온전한 기업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은 세계의 대중들한테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도 없이 엄청난 수출을 해서 번 돈을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 벌어간 돈을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어떤 대중들한테 내려오지 않는 돈인 그것을 어느 정도는 중산층 백인들한테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관세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워싱턴의 귀족들, 그 다음에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어떤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나 어떤 그러한 미국의 근간이 되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기업 경영을 해서 탈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미국을 빼앗겼다 하는 것은 제가 2000년 전에 로마의 왕실에서도 혼맥으로 연결해서 유럽의 영국 왕실을 점령하고 영국 왕실을 근거지로 해서 유럽의 7대 왕실을 혼맥으로 점령한 어떤 금융 세력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미국에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지금 우리도 한 30대 재벌 집단을 보면 지금 현재 4세대 경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대로 따지면 한 120년 역사라고 본다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금융을 지배하는 세력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패권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너무나 그 이익에 대한 특정부 초부자들이 다 가져가고 수많은 백인 중상층들이 마약 중독이나 이런 그런 생활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관세라는 보호무역주의 카드와 연준의 경기 부양이라는 금리 인하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내년 정도는 굉장히 미국의 주식시장의 붕괴가 저는 예상된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금리를 1% 정도 때까지 인하를 하고 그러면 한국은 지금 3.75에서 약 3% 금리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한국의 원화 그 환율이 약 3배가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폭증을 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붕괴한 어떤 그러한 조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선호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미국 국채를 소위 마라라고 협정에 사인하라는 얘기는 100년짜리 국채로 바꿔가라는 이러한 요구가 수많은 국가들에 충격을 주고 수많은 국가들에서 미국 국채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국채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제도를 지금 미국에서 다시 팔아먹을 걸로 지금 새로 연구를 해서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구조를 보면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국가 어떤 구입처였다면 그들이 미국 국채를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사줄 세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지금까지의 지폐, 중앙은행을 통한 지폐 통화 제도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의한 어떤 디지털 통화 시대로 당연히 옮겨가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빅테크 기업, 페이팔의 피터 틸이라든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라든가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지금 차세대 주자들이죠. 새로운 기술 금융 중심 사상의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도 우리가 재밌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지금 기업 자산이 10조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제도는 그 장부 원장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어떤 장부 정리를 했겠죠. 화폐에 대해서.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화폐 결제 시스템이든 통화 발행이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번에 6월 7일 날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것도 그동안에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나 은행들이 달러를 발행했다면 이제는 달러 발행 시대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판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달러의 패권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제가 주장하는 저자로서의 화폐 총량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의 시가총액을 돈으로 환산해서 10조 달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빅테크 기업들의 10조라는 자산이 언젠가 주식시장에서 무너져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신용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미국의 국채를 소비해줄 새로운 주체를 찾아서 팔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저자로서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의 국채를 녹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미국의 국채를 수많은 대중에게 전가시켜 폭파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되는 바입니다. 일본의 1조 7천억 달러, 지금 1조 3,500억 달러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 외환부 요구를 국채로 사놓는다거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다 그걸 그 달러로 환산한 돈이겠죠. 1985년 제1의 프라자 합의 때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은 미국에서 주장하는 쌍둥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 소비 시장을 미국이 혼자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독일과 영국, 프랑스도 함께 좀 당신들도 어떤 소비 시장을 같이 함께 적자를 감수하면서 참여해달라 해서 아마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어느 정도 그 의견을 동조해서 그 당시에 어떤 환율 절상이나 어떤 환율 격차에 대해서 일본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마치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의 강제로 240엔 하던 것을 82엔까지 이렇게 환율을 절상시켜서 잃어버린 40년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거나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의 제1의 프라자 합의를 아마 굉장히 저항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40년 동안 지금 그 85년 이후에 일본은 엄청난 성장도 못하고 지금 GDP가 한국보다 더 좀 낮아졌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1조 7천억 달러든 1조 3,500억 달러든 그걸 시장에 내다 팔면 그걸 받아줄 세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본이 그걸 판다는 것은 미국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국가의 어떤 생존 전략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시장에 팔면 미국이 어렵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만 미국의 어떤 허락 없이 일본에
미국 국채를 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미일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 하면 미국의 지금 1776년에 독립 선언을 한 것은 불과 240여 년 역사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의 240년 역사를 가지고 미국의 외교 관계를 분석하면 그건 답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대만 보더라도 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잉글랜드, 세계 약 4분의 1가량의 식민지 경영을 했던 영국이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들이 보관한 금이 그 미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서 미국에다 포토녹스로 옮겨지고, 그래서 금이 미국으로 옮겨진 런던 시티 금융 세력이 미국으로 아웃소싱 한 것이다. 이렇게 근대만 보더라도 그건 뭐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왕실의 혼맥으로 연결된 어떤 유럽 7대 왕실, 어떤 그러한 금융 세력들이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으로 연결돼서 근대 400년의 그 기축통화 패권만 분석하더라도 그것은 영국의 어떤 왕립협회의 결정이 미국으로 240년 전에, 그 전에죠. 240년 전에 뭐 미국이 건국한 것이니까 그 이전에 뭐 콜럼버스 때부터 이제 청기도들이 뭐 미국으로 건너가서 소위 벤처 사업을 성공해서 영국보다 더 큰 성공을 거뒀다. 영국은 과거에는 식민지 국가에서 땅을 뺏거나 그 땅에서 생산된 소출을 영국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240년 전에 건국을 하고 영국의 왕립협회에서 미국의 외교협회라고 CFR이라는 외교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을 배출을 하는 어떤 그런 그 기관을 보면 미국의 CFR 외교협회에 추천이 없으면 뭐 거의 등극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어떤 미국의 외교 전략이란 영국의 왕실, 왕립협회의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어떤 외교 전략 중에 하나, 달러와 문화, 제도, 군사력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65개국에 흩어져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아마 미국의 페드 출신이거나 IMF 간부 출신들이 다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뭐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복제돼서 돌아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화폐 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간 중앙은행 총재들은 자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케인즈가 80년 전에 주장했던 세계 각국의 화폐를 믹싱해서 사용하자는 그 화폐를 80년 전에 주장이 1944년에 미국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묵살됐듯이 자국으로 돌아간 그 중앙은행 수장들은 페드의 금융정책에 적극 협조를 하면 케인즈가 말한 대로 부채 경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그 화폐 제도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동맹의 유지는 어쨌거나 모든 사회 제도는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맹들을 결속시키려면 항상 공동의 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과거에는 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말하자면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어떤 공동의 적으로 해서 전쟁도 하고, 과거에는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의 스탈린이나 이런 그 정치 세력을 공동의 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중국의 공산당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죠. 그 전에는 또 부시 정부 때는 소위 테러리즘을 공동의 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의 어떤 동맹을 유지하는 가장 그 미국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책에서도 1911년에 벨기에의 아동문학가가 파랑새라는 책을 써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내용도 제가 그 예시를 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어떤 특정 소수 세력의 독점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문명의 도구, 어떤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환 기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만드는 하나의 문명의 도구인데, 그것을 어떤 특정 세력 소수가 엄청난 그 화폐를
하나에 축적해놓고 시장에는 돈이 부족해서 늘 빚을 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이런 부채 경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로운 돈에 대한 정의가 어떤 돈을 우리 인류가 사용해야 좋은 것인가를 트럼프가 마치 우리 세계의 대중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지배자들끼리의 어떤 지배권 다툼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지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저축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축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포해 줌으로써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돈이 어떤 돈인지, 얼마만큼을 돈을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돈이 얼마만큼 회전해서 유동성이 있어야 경기가 호경기가 되는 것인지, 이런 화폐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트럼프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각 국가들이 무역을 할 때 어떤 통화, 어떤 화폐를 써야만이 정의로운지, 지금처럼 달러를 받고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놓았는데 그 미국 국채가 100년 만기 국채로 가져가라는 둥, 그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축은 우리 미국이 시장을 제공하면서 망해가면서 너희들이 경제 성장도 하고 너희들이 저축도 한 거니까 그건 다시 미국 것이니까 돌려달라는 이러한 지금 상황 앞에서 앞으로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정의로운 무역화폐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책에서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들한테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다시 또 국채를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그 국채가 팔리지 않아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자조차도 그 롤오버라고 하죠. 그걸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한테 일단 신용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그동안 어떤 전지전능한 힘이 세계 각국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라는 그 화폐는 지금 신용을 잃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걸 빌미로 해서 미국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떤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통화의 어떤 그 달러 패권을 더 이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기축통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의 연장 속성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뉘앙스로서는 달러는 이제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마르크와 영국의 파운드와 스위스의 프랑,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까지 포함을 될까요? 세계의 어떤 준기축 통화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원화는 세계 각국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최근에 한국은행 간부들께서도 우리 원화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한 하나의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필요하다. 이게 시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한국은행 간부들도 지금 언론에서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페드 중앙은행을 통해서 과거의 지폐제도 때처럼 어떤 거래 시스템에서 벗어나 어떤 블록체인에 의한 빅테크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 어떤 디지털 결제 기술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위 폰투폰, 어떤 스마트폰만 있으면 한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한다 그러면 그건 절차가 복잡한 것이죠. 그냥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소국가나 약소국들은 아마 화폐의 식민지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세계 모든 원자재를 석유든 우라늄이든 철강이든 모든 원자재를 기축통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달러가 없으면 원자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과연 기축통화가 뭐냐 그러면 원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기축통화를 각 국가가 그 기축통화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국은 화폐 발행이 많이 말하자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축통화는
세계 각국에 다 장롱 속에 숨겨지거나 외환보유고라는 이름으로 미국 국채를 사거나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달러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환율 조작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축통화인 외환보유고를 자국의 소비시장을 위해서 풀어서 소비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저축만 하다 보니까 미국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빌딩을 산다거나 미국 국채를 산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는 강달러 현상이 들어가서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 강달러에 따른 그 제조 원가, 원부자재를 사는 그 원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생산해봐야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가서 다른 나라로 아웃소싱을 하거나 미국은 그 제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복지제도에 의한 배급에 의해서 중하층은 살고 최상층은 다우지수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고 월가에서 헤지펀드를 사서 돈을 많이 버는 초부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중산층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당연히 제조업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포기하든 제조업을 유지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축통화도 갖고 싶고 제조업도 갖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남자이면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신용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전쟁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위반되느냐 합헌이냐 우연이냐 그래서 1심에서 위헌이다 2심에서까지 우연이다고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합헌이 나면 어떤 면에서는 대법원 때문에 너희들한테 국채 원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이유가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우연이 나면 니들한테 지금 받은 6천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다는 어떤 이유로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혼자 그 관세 정책을 선언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 중에 새로운 어떤 기술 중심 사상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미국의 어떤 차세대 정치 주자들이 미국을 트럼프를 앞세우고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반복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을 하다 말거나 그 끝을 간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결과는 미국의 국채를 반토막으로 녹이든지 미국의 국채를 폭파시키든지 아마 그런 목표 달성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축통화는 세계 경제의 볼륨에 맞는 그 화폐가 존재해야 되는데 중국은 위안화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기축통화는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도 미국의 달러에 비하면 준기축통화나 이렇게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볼륨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는 금이 약 30조 달러 이 시가총액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10분의 1 정도 약 3조 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아마존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런 기축통화가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중들한테 어떤 화폐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20년 후에 어떤 기축통화가 될 대상인 화폐가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달러 패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단기 채권을 막아가면서 장기 채권을 녹여내거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좀 더 달러 패권은 디지털 화폐 쪽으로 더 패권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체스판을 4세대 체스판을 짜고 설계하고 심판도 보고
이렇게 운영하는 체스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이나 환율 전쟁이 국가를 운영하는 경제 관료나 지도자들은 새로운 세계 정세를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국부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고, 개인은 자신의 투자 자산을 지금 현재 이러한 세계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번에 공부를 잘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어떤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그것을 마냥 믿기만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틀린 어떤 그 판단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저자로서 한번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러한 새로운 무역 분쟁과 환율이 어떤 지역적 갈등, 어떤 그러한 패권 다툼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사건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현재 관세 전쟁, 환율 전쟁은 누구의 이익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측하면 우리의 경제 생활과 어떤 행복한 생활을 위한 포지셔닝을 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저자로서 주장하는 것입니다.